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오늘도 쏟아지는 뉴스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점 제가 쉽고 편하게 읽어드리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31년 만에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10월 근원 물가가 4.1%가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된다라는 징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벌써 1년째가 지나가고 있는데 점점 심해지기만 할 뿐 일시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전혀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그냥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경기 둔화인 거죠. 경기 둔화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증가됐다라는 이 뉴스는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왜 안 볼 수가 없냐? 미국의 연준의 입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연준이 뭐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언제는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연준 뭐 하는 기관인 겁니까? 예측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대응을 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의 공포감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연준은 믿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연준 믿지 않습니다. 연준이 말하는 예측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믿어야 되고요. 그 시장의 믿음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얘들은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준을 믿고 있다 보면은 발등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둘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내년은 테이퍼링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을 것이며 금리 인상도 조금 가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조금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외화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별로 좋지 않은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면 차라리 미국에 투자를 하겠죠. 지금도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안정적이게 벌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주가가 막 변동도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안정적이게 벌기는커녕 손실만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미국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전 세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달러가 귀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돈과 같은 뭐 외화, 다른 국가들의 자금들은 좀 덜 귀한 약간 절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충격을 안겨다 줄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리를 조금 올려야 되는데 부작용이 부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신경 쓰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한국 주식이 싸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이달에 들어왔대요. 이거 들어온 거 이제 시작인 걸까? 외국인들 다시 우리나라에서 3조를 쓰면서 돈을 모아갈 것인가인 건데, 저는 여기선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 31조를 팔았대요. 근데 11월 달에 주식시장에 끌어올린 자금은 6조였습니다. 그 말을 6조 쓰고 31조를 판 거예요. 그 말은 이번에도 똑같이 3조 쓰고 11조를 팔아내거나 하는 형태로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띄워 올린 다음에 위쪽에서 주가를 잡아놓고 매도하려고 한다면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자금은 누가 더 많습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개인 누가 더 돈이 많나요? 라고 하면 개인이 제일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왜 개인은 힘이 없을까? 단합이 안 되기 때문이죠. 단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알 같은 경우도요, 정말 이렇게 그냥 뭐 해수욕장이 쫙 뿌려져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거를 우리가 원통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쭉 세워놓으면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집중력 그리고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합이라고 하는 부분 줄다리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단합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은요 단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시장을 가지고 놀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전부 다 생각이 다 다르고 전부 다 매매 방식이 다 다르고 전부 다 싸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에 우리가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 순매수는 놀게 만들, 우리를 갖고 놀기 위한 자금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결국 또 단기적인 자금으로 매수가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뭐 기대를 하는 모습보다는요, 어디 한번 놀아봐라 너희가 끌어올리면, 그리고 너희가 올려놓고 팔기 시작하면 나도 팔 거다라는 형태로 조금 같이 따라가면서 따라쟁이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는 뭔가 반기고 우리도 살만한 그 정도의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수는 따라하지 않고 참아내되, 얘들이 들어올려놓고 팔아내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수급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또 이제 오늘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로 올려버렸죠. 지금 이제 뉴스를 제가 아침에 찾아냈는데 1%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만으로 봤을 때 대출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부채 부담률이 점점 증가할 것이고 기업 부채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방위 산업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내년은 더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전망들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고 있죠. 내년에도 박스피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승할 거다. 3,400 간다. 4,000까지도 간다. 3,600 간다. 3,800 간다.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2,60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 바꾸는 데는 그냥 증권사가 최고입니다. 말을 바꿔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전통산업주가 지금 반격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은 뭐가 안 좋을까요? 라고 하면요, 하청업체들이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거의 뭐 30% 이상은 하청업체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청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물건 가격, 원가는 올라가는데 내가 납품해야 되는 물건은 가격 올렸을 때 대기업들이 야, 너 가격 올렸어? 나 너희 거 안 쓰고 딴 거 쓸래. 이래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 관계가 끊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싸게 넘겨버리는 게 나았고, 내가 이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그래, 물가가 떨어지면 원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이익이 날 거야. 이 거래처 내가 어떻게 힘들게 잡았는데 그래, 거래는 유지하자 라는 형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이익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고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기업에 안 좋은가라고 하면요, 대기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은 중소기업에, 그것도 하청을 하고 있는 기업에는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 중소기업들과 하청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텐데, 버티지 못했을 때 증권가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야, 저 회사 못 버티겠다. 그러니까 팔자 하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장기 투자한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면은 답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을 알고 경제를 알고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기업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시장하고 경제는 나하고 상관없어 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야 되는 거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흔들거리고 있고 약간 출렁거림 속에서 하락할 가능성, 조짐이 많이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내 상태, 기업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잘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뉴스를 많이 봤는데 또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매번 뉴스창 준비할 때마다 일부러 안 좋은 뉴스를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참 상황이 이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뉴스창 객관적으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뉴스가 잘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뉴스 보여드린 거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판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